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 복도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은, 자, 이것은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제외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복도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그죠? 복도에 비상조명을 설치한 경우인데 어떤 시설이냐? 바로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의 숙박시설입니다. 2번. 다음 62번.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에 따른 분류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이 내용이 어떤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바로 정온식이죠? 그죠?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한다. 여기까지는 정온식입니다. 정온식. 그리고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 바로 스포트형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답은 3번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4번 3번이에요. 다음 63번.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암페어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셔야 돼요. 자, 과전류 차단기가 있고요. 그리고 자, 배선용 차단기가 있어요. 먼저 과전류 차단기는 몇 암페어 이하죠? 과전류 차단기는 15암페어 이하입니다. 15암페어 이하고요.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20암페어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몇 암페어 이하다? 15암페어 이하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64번.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잘못된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1W 이상일 것. 맞죠? 실내는 1W 이상이고요. 실외는 3W 이상인 거죠. 1번 맞고요. 2번,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맞습니다. 그죠? 수평거리 25m 이하 맞고요. 3번,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어때요? 틀렸죠? 2선식이 아니라 몇 선식이에요? 3선식으로 하는 거죠. 3선식이 돼야 돼요. 4번,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어때요? 맞죠? 10초 이하.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다음 65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대형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예요? 대형 피난구 유도 등. 1번에 위락시설, 2번에 창고시설, 3번에 지하 역사, 4번에 판매시설. 자, 여기 보시면 위락시설, 지하 역사, 판매시설. 자, 여기에는 어떠한 유도등을 설치할 수가 있냐? 바로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로 유도등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장소에는. 그런데 이 창고시설에는 어떠한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냐? 여기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과
유도등과 그리고 통로 유도등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는? 창고시설에는. 그래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 장소는 바로 창고시설인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대형이 아니라 소형입니다. 소형. 그쵸? 다음 66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폭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증폭기라 함은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거 뭐예요?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증폭기가 아니라 이것은 혼합기입니다. 혼합기. 그죠? 혼합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증폭기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맞죠? 30분 이상. 맞아요. 3번, 증폭기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맞죠? 표시등과 전압계를 설치하는 게 맞고요. 4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의 간선으로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혼합기. 혼합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은. 다음 67번. 보세요. 67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작동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볼게요. 이 문제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1번. 일종인 경우에는 실온보다 20도씨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초당 70cm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해야 된다. 자, 1번 맞고요. 2번. 이종인 경우에는 실온보다 30도씨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초당 85cm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일종인 경우에는 실온에서부터 매분 10도씨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4.5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이종인 경우에는 실온에서부터 매분 20도씨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4.5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4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이종인 경우에는 실온에서부터 매분 20도씨가 아니라 15도씨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68번.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에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 기준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맞는 거고요. 2번, 종단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2번도 맞죠? 3번, 종단 저항은 감지기 회로의 중간 부분에 설치할 것? 아니죠. 중간 부분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끝부분. 그죠? 끝부분.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4번, 전용암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맞죠? 그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69번. 축광 유도 표지 및 축광 위치 표지의 표시면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금속 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축광 유도 표지와 축광 위치 표지의 표시면의 두께는 얼마 이상? 얼마 이상이에요? 바로 1.0mm 이상인 거죠. 그죠? 그런데 금속 재질인 경우에는 얼마냐? 금속 재질인 경우에는 두께가 0.5mm 이상입니다. 자,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암기를 해두세요. 금속 재질인 경우에는 0.5mm 이상이에요.
자, 다음 70번.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다음 중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세요.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몇 가지? 8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불, 정, 분, 복, 광, 아, 다, 축. 그죠? 8가지. 불, 정, 분, 복, 광, 아, 다, 축. 자,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먼저 이것은 불꽃 감지기죠. 불꽃 감지기. 그 다음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예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이것도 분포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그리고 복합형 감지기. 그 다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그 다음 다시노 방식의 감지기. 다시노 방식의 감지기. 그리고 축적 방식의 감지기. 자, 이렇게 해서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8가지가 있어요. 8가지를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실기 시험에도 또 나와요.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럼 보기를 보시면 복합형 감지기, 다시노 방식의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입니다. 그쵸? 네, 4번이 틀렸네요. 4번이에요. 자, 다음 71번. 자, 보세요. 자, 비상 방송 설비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자, 얼마예요? 얼마예요? 비상 방송 설비의 부속 회로잖아요. 그쵸? 그때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그 절연 저항 값은 얼마?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답은 4번이네요. 다음 72번.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발신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틀렸죠? 아니에요. 어디에요?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렇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가 되어야 맞습니다. 다음 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틀렸죠? 15m 이하가 아니에요. 15m 이하가 아니라 25m 이하가 돼야 맞는 거죠. 그죠? 다음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잘못됐습니다. 자, 얼마예요? 보행거리 20m 이상이 아니라 40m 이상이죠. 그죠? 틀렸네요. 다음 4번.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4번이 맞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73번. 자,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맞는 거죠? 네, 보행거리 15m 이하 맞고요. 2번,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그죠? 이거 우리 많이 봤어요. 출입구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바로 피난구 유도 표지입니다. 유도 표지들. 그 다음 3번,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틀렸죠? 그죠? 80cm 이하가 아니고 몇 미터이에요? 1m 이하입니다. 1m 이하. 또는 100cm 이하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1m 이하예요. 다음 74번,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돼요. 1번, 감지 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10cm 이상으로 할 것. 잘못됐죠? 굴곡 반경은 10cm 이상이 아니라 5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맞죠? 굴곡 반경. 답 2번.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5cm 이내로 설치할 것. 잘못됐네요. 5cm 이내가 아니고 10cm 이내입니다. 그죠? 10cm 이내. 다음 3번.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 구조의 경우 1종은 4.5m 이하, 2종은 3m 이하로 할 것. 맞죠? 3번이 옳게 설명됐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기타 구조의 경우 1종은 1m 이하, 2종은 3m 이하로 할 것. 틀렸어요. 1종이 3m 이하고요. 그죠? 1종이 3m 이하고요. 2종이 1m 이하입니다. 자, 둘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75번 문제.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은 자주 나왔던 거예요. 뭐예요?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쵸? 답은 1번의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다음 76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보세요.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하나의 경계구역이죠. 그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넓이가 얼마?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1층이 있다고 할게요. 2층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층의 면적이 1층의 면적을 4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400제곱미터라고 하고 2층의 면적을 2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각 층당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 2개의 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층이 하나의 경계구역, 2층도 하나의 경계구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층의 바닥 면적이 3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2개의 층의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예요. 500제곱미터. 그죠?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맞나요? 원칙상으로는 각각 하나의 경계구역이 돼야 돼요. 각각. 그죠? 그런데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답은 1번 5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다음 77번.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실마다 설치한다. 맞죠? 네, 1번 맞고요. 2번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한다. 그죠?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2번 맞죠? 3번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틀렸죠? 얼마예요?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 바로 150제곱미터예요.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4번 상용 전원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소방법에 따른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150제곱미터가 돼야 맞습니다. 답은 3번. 다음 78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자가발전 설비를 비상 전원으로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할 것. 맞죠? 분리시켜줘야 되고요. 2번 비상 콘센트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그죠?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3번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것. 맞죠? 4번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잘못했습니다. 이때는 자동 또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수동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다음 79번.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물 분무 소화 설비의 비상 전원을 자가 발전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로 설치할 때 그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세요. 1번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잘못했죠. 30분 이상이 아니죠. 그죠? 30분 이상이 아니라 몇 분? 네, 20분 이상이죠. 30분 이상은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그죠? 아니에요. 2번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맞죠? 3번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할 것. 맞고요. 4번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30분 이상이 아니라 20분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1번. 자, 다음 80번.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으로 틀린 것은 1번.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한다. 맞고요. 2번.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맞죠? 3번.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번도 맞네요. 4번. 방수형 및 방폭형은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개방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자, 여기는 맞아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개방하기 쉬운 구조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방수형과 방폭형은 이것은 제외입니다. 제외.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부속품 교체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4회 필기 CBT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